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는 운동을 표현하는 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간만에 산수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니 여러분이 매우 힘들었죠. 물론 오늘도 나오니 방심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산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도 나와요. 이 그래프라는 게 좀 웃겨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학을 찰나의 계산으로 생각하는 초천재들은 그래프 따위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배우느라 수학이나 과학을 더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도 여러분의 연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아주 기특한 녀석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다고 연산이나 수학 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컴퓨터를 따로 배우느라 개고생을 하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도구도 쓰는 사람 나름인 거예요. 하여간 그래프만 보면 거품 무는 여러분들을 위한 변명이었으니 그래프가 있어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등속 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 등속 운동은 속력이 같은 운동 혹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할 때 거속시를 쓴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표현해봐라 하면 어떻게 하죠? 표현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팔을 휘적휘적 거리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보통 표현이란 말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과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물체 역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도구들이 있는데 하나가 사진이고 하나가 그래프인 거예요. 운동을 동영상도 아니고 어떻게 사진으로 보여주냐 하실 텐데 이 운동을 표현하는 사진 중에는 다중섬광 사진 혹은 다중노출 사진이 있어요.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섬광, 즉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여러 개의 장면을 한 장에 담는 거고요. 다중노출 사진은 노출, 이거 아니고요. 카메라의 셔터를 닫지 않고 열어두면서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장면을 한 장에 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기계가 필요했다면 요즘에는 핸드폰마다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사용법은 각자 검색해 보도록 해요. 하여간 이러한 다중섬광 사진 혹은 노출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혀 있는 것이므로 이 물체 사이의 간격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속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고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느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느리게 갔다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등속,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이렇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때 우리는 등속 운동 했다고 이해하게 하죠. 사실 이 등속 운동은 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처럼 취급이 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물체가 한치의 변화도 없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너 몸무게가 얼마니?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뭐 그딴 걸 물어보냐면서 양 비싸대기를 날라치겠지만 이렇게 생긴 의사 선생님이 몸무게가 얼마세요? 하고 묻는다면 뭔가 심오한 의학적 용도가 있을 거야 하고 45kg 이렇게 수줍게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무게 45kg 맞나요?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자신 있나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45kg라고 쳐도 매일매일의 몸무게가 45kg일 수는 없겠죠. 어느 날은 45.2였다가 어느 날은 44.9였다가 어느 날 저녁에 라면 먹고 52kg를 찍어버리면 체중계가 고장났네 하면서 버려버릴 거잖아요. 즉 45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의 평균 몸무게죠.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 역시 정확한 등속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대부분 대충 요 속력에 비슷하면 등속 운동이라고 치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예로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공항 같은 데서 타는 무빙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 무빙워크를 타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고 있고요. 택배회사에서 쓰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도 바로 이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등속 운동을 우리가 다중성강 사진으로 봤으니까 그래프로도 한번 볼까요? 우선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기록해봐요. 처음에 이 물체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로 움직여서 계속 쌩 하고 가버린다면 0초일 때 거리는 0, 1초일 때 거리는 4cm, 2초일 때 거리는 8cm, 3초일 때 거리는 12cm, 4초일 때 거리는 16cm, 5초일 때 거리는 20cm만큼의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좌표로 찍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로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고, 이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되죠. 이런 그래프는 시간과 이동거리에 비례하는 그래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분의 y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기울기인 x축의 값분의 y축의 값을 대입해보면 시간분의 거리고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곧 속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물체 A와 B의 운동에 대한 다음 그래프에서 속력이 더 빠른 건 뭘까요? 속력이 방금 기울기라 했으니 기울기가 작은 B 그리고 기울기가 큰 A가 있으니까 속력이 더 빠른 건 A겠죠. 자, 이제 한 가지 그래프를 더 한번 보도록 해요. 다시 아까 운동으로 돌아가서 물체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로 움직여서 쌩 하고 간다면 0초일 때 거리는 0, 1초일 때 거리는 4, 2초일 때 거리는 8, 3초일 때 거리는 12, 4초일 때 거리는 16, 5초일 때 거리는 20cm만큼 이동하죠. 그런데 이때 거리들 사이의 간격을 조사해보면 0부터 1까지 4, 1부터 2까지 4, 2부터 3까지 4, 3부터 4까지 4, 4부터 5까지도 4cm죠. 즉 1초마다 이 물체가 4cm만큼 움직였다는 의미이므로 이 물체의 속력이 4cm/s이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 각 속력의 좌표를 한번 우리가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게 되고, 이어보면 이런 직선 그래프가 되는데, 이런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라고 해요. 아까 나왔던 이동거리 그래프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오른쪽은 일정한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다 보면 도형이 하나 보이죠? 어떤 도형이냐면 이런 도형이에요. 이 도형 보면 뭔가 구하고 싶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바로 넓이 구하고 싶죠.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지금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속력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죠? 이동거리죠. 따라서 이 직선이 만드는 밑 넓이가 이 물체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식들은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보여준 것이 정확한 식은 아니고요. 사실 수학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해보면 속력이 이런 식으로 변해도 이 운동을 하는 동안 이동거리는 모두 이 선들 밑에 만들어지는 이 밑넓이가 이동거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다 이해됐나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 같은 수학과 경제들은 모두 껌처럼 이해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